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과연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포들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 좀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나니까 한번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큰 이런 글로벌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돌아서면서 지금 지수가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결국에는 미국발 긍정적인 뉴스 자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국내에 대한 남북 문제가 좀 더 장기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앞서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한 2,300포인트, 2,31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상단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그 포인트까지 오늘 2,300포인트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분위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네. 이 지수에 대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장세를 전망하시면서 그러면 그 종목들 가운데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과 혹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이상로 전문가가 꾸려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계속 좋지 못할 때에도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그 개선이 되면서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93%까지 올라왔고요. 그 가운데 7월 16일에 주셨던 Y솔이 목표가 도달하면서 15%의 수익률, 포스코엠텍과 비트컴퓨터도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각각 5%와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JS코퍼레이션 역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4.8%의 현재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린포장은 2%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각각의 종목별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어떤 종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 뺄 것인지. 네, 일단 우리가 비트컴퓨터부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6,990원이 목표가였는데 사실 이게 7,4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6,990원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차익 매물이라는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고가권역 형성 과정에서 봤을 때 이 6,990원 위로는 오버베팅에 대한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또다시 한 번 더 조정 후에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자리보다 6,990원이 더 낮은 가격이지만 그냥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포스코엠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이 제가 5,4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냥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했던 가격이 5,400원이었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런 마디적인 부분, 단기적인 고가 권역에서의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적인 매매를 우리가 잘 해왔다는 부분인데요.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5,450원이라고 제시를 했던 부분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물론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했을 때는 이 5,450원도 적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린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와이솔도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 조금 중요한데 이 종목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S 코퍼레이션이 지난주에 설명해 주시기를 네네. 핸드백과 같은 그런 좀 명품들, 명품 네네. 혹은 준명품을 OEM, ODM으로 네.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일단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지금 상당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필라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골프웨어 업체거든요. 근데 급등을 하고 그 다나와 이런 알뜰형 소비 업체도 급등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양극화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본다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큰 매기세가 안 들어오고 다른 여타의 추천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선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5,250원이면 여기서 약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0%면 18,000원. 그러면 15,250원, 15,300원에서 20%는 18,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가격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그래서 이런 거는 하단의 익절가만 조금 더 높여드리면 한 14,7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면 무리 없이 그렇게 좀 더 순항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2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되 익절가를 높여놓겠다. 네네. 라고 정리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네. 포스코 엠텍을 매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방금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드리긴 하는데. 네. 아니요. 뭐 말씀을 드리면 되죠. 자, 오늘은 사실 이 자리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어차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방북 취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11월 달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자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예약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익 실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방송을 보고 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5,450원 이익 실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세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타당하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 너무 네. 많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계속 그렇죠. 꾸려갈 네, 수는 맞습니다.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상에서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좀 제외한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의견으로 해주신 네. 거고요. 포스코 엠텍은 그럼 좀 간간히 네. 좀 짚어주세요. 듣고 네, 계시는 알겠습니다. 분들 좀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렇다면 그 비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무엇으로 채울지 종목을 하나하나씩 조금 저희가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저희가 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가운 해외 수주 모트렉스라고 가져오셨네요. 모트렉스가 어떤 기업이었어요? 네, 이게 약간 우리가 좋게 라이트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공조 부품 또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히터, 네, 뭐 공기 조절 그런 부품, 장치, 네. 그리고 뭐 번외적으로 기타 부품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음량 조절 뭐 네네. 이런 부분, 그럼 인포메이션적인 부분 자체를 맡고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에어컨이라든지 뭐 음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공조 정보들 자체를 다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최근에 이제 고사용화가 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제 고를 수가 있죠. 뭐 수입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비싼 제품들을 비싼 네. 차들을 보면 이제 안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부분 네. 자체에 대한 공조적인 역할, 그 부품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을 생산한 업체가 이 모트렉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업체가 대부분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를 통해서 해외에 대한 대리점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 점은 가동률이 97%라는 것은 쉬지 않고 돌리고 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3교대라고 하죠. 3교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로 움직이는 종목인지 기관이 주로 작용하는 종목인지 어떤 종목입니까 이게? 네, 요거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실. 개인인가요? 네, 그래서 너무 사실 이 차트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앞서서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앞서서 여기에 이제 돌파 개념이죠.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고가 권역에서는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크게 나타났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한 지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봉에서 들어왔던 개인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익 실현을 할 구간도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늘 나오는 음봉은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투자 심리를 흔들기 위한,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음봉에 대한 전형적인 세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뭐 0.4%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지금 자리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600원에서 6,650원 제가 잡아왔는데요. 지금 현재가 6,56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도록 바라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90원으로 이런 거는 이제 세력주입니다.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저희가 뒤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종목입니다. 경쟁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아나패스. 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나패스라고 하면 우리가 연관 검색어로 이제 티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티콘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티콘에 대한 매출이 한 80%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 티콘이라는 것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뒤에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해당하는 건데요. 중간에 콘센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뜯어보시면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 회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브레인적인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티콘이라고 하고, 앞에 이제 LCD 패널에 칩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죠. 네네. 그 칩들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불 켜져, 네가 불 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그래서 하는 화면을 것을 구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T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걸 줄임말로 T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T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아나패스고,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S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 대한 경쟁 업체는 실리콘웍스거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LG 디스플레이 하겠죠.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업에 대한 양도를 실리콘웍스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리콘웍스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아나패스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설명은 저희가 간단하게 들어봤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은 또 누가 움직이는 종목일까 궁금해지거든요. 수급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이 종목은 기간의 손바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뭐 좀 길게 지금 시간 관계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앞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4월 달이죠. 여기에서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있으면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기관이 여기서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이 양봉의 주인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근데 이 자리 자체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매도를 하는 것이 또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자리 자체를 올리는 것은 또 기관이 아니고 또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양봉을 형성하는 것은 또 기관이 되고요. 거기에서 요번에 다시 금요일 날 양봉을 형성했던 게 기관의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뭐 생각 없이 매매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은 기관이 될 수 있겠죠. 기관이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에 대한 관점은 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호가를 먹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500원에서 18,800원 제시해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9,65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17,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총 5가지 종목을 들고 가게 됩니다. 와이솔은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요. JS 코퍼레이션과 테림 포장도 들고 갑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추가된 종목은 모트렉스와 아나페스. 이 종목들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일주일에 딱 2시, 그러니까 월요일 2시에만 나와서 이걸 점검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께 또 좋은 수익률 기록해 주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